어째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예전에 공부할 때 막 우와 이렇게 했던 책이 있었나요? 뭐 두꺼운 거 막 성문 종합영어 펼쳐놓고 막 실력정석 펼쳐놓고 막 공부하던 거, 그런 거 하는 애들이 딱 공부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야 너 공부 좀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어떨까요? 요즘 애들은 이 책을 펼쳐놓고 있으면 야 너 공부 좀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요즘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책이 뭘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지루한 뭐 센? 오래돼가지고 뭔가 이미지 변신이 필요할 것 같은 뭐 그런 정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것만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이정민이고요. 교재 알아보기 시리즈 첫 번째 블랙라벨 이야기 고등편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고등학교 블랙라벨은 어떤 애들이 공부하는 책일까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내신 따려고 공부하는 거는 웬만하면 비추고요. 가능하면 선행용으로 공부하거나 뭐 예를 들면 중등이 고등 심화를 할 때, 아니면 보통 자사고 애들이 공부를 하죠. 내신에 적합한 교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보다 내신에 더 적합한 교재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은 수학상을 2번은 돌리고 나야 요 블랙라벨 수학상을 돌리기가 좀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수학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니다, 그냥 평범한 중학교 뭐 내신 A 뭐 이 정도 나오는 뭐 상위권이다 싶으면은 수학 상하 정도 이렇게 한번 딱 돌렸잖아요. 그럼 두 번째 실력정석이나 내신고쟁이 뭐 마플교과서 이런 중급 문제집으로 한 번 더 돌리는 게 낫고요. 블랙라벨은 이렇게 막 활용도가 엄청 높은 책들은 아니에요. 정리하면은 이 중학생이 블랙라벨 상을 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인지 이미 아시겠죠.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수학 상하 1회독하고 2회독하고 보통 3회독제 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고등학교 가서 2, 3등급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옆에 친구가 블랙라벨 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블랙라벨은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친 경험이 굉장히 많은 현직자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이거를 배워야 되나 뭐 이런 팁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솔직한 말씀은 다 드릴게요. 요즘은 애들 특성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죠. 뭐 학원, 과외, 인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좋냐?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음 편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학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학원에서는요, 크게 가르치는 방식이 뭐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식이 제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학원을 고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일부 문제만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문제 중에서 모르는 문제를 수업 시간에 따로 질문하는 거죠. 어떤 주요 문항들을 정해서 이리저리 막 뜯어봐요. 야, 이 문제 이렇게 풀면 어때? 저렇게 풀면 어때? 너 어떻게 풀었어? 구경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막 좋은 풀이 콘테스트 뭐 이런 거 하고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구경하기도 하고요. 근데 블랙라벨은 단원별로 뭐 스텝 1에서 스텝 3까지 뭐 기출문제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메인은 스텝 2란 말이죠. 그럼 이 많은 문제들 중에 풀이 방법이 여러 개가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한 문제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애초에 요 문제는 뭐 왜 이렇게 접근했는지, 왜 이렇게 풀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2시간쯤 수업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한 8문제 한 요 정도밖에 수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 문제 풀이도 좀 구경하고 뭐 이렇게 좋은 문제 풀이 뭐 이런 거 없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은 시간 막 금방 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장단점이 좀 명확하죠. 일단은 뭐 좋은 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제가 가르치는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 고등학교 블랙라벨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능력치 자체를 키워야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을 깨우치고 문제를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때문에 심화 개념 이런 것들도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당연히 제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까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 학생은 모를 수도 있고 요 학생은 아는데 더 중요한 문제들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막 다 풀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미리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해당 영상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굳이 그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실제 이 지역 주변의 고등학교에 있는 킬러 문항들을 줘가지고 그걸 풀고 거기에 대한 뭐 풀이 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뭐 쉽게 말해서 추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자체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 방식은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요 방식은 학생 수가 10명이 넘어가면은 조교 선생님이 필요하기도 하죠. 워낙 학생 한 명 한 명 들어가는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학원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우 저렴하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업 스타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풀어와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문제만 질문하는 수업이에요. 이런 방식도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숙제를 안 해가면 좀 큰일 나죠. 왜냐면 물어볼 게 없으니까. 학생에 따라서 모르는 문제의 양이 천차만별일 수도 있죠. 뭐 예컨대 제일 바람직한 경우는 학생들이 블랙라벨 그냥 혼자 풀려봤을 때 50% 정도는 풀어내고 뭐 한 20% 정도는 막 끙끙대면서 풀어내가지고 선생님 이거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한 30% 정도는 못 푼다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 이거는 저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막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자기 주도가 잘 되어 있고 제대로 잘 물어볼 수 있는 애들이 하면 굉장히 좋은 수업이긴 합니다. 근데 뭐 블랙라벨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모르는 애들이 존재해요. 많이 모르는 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게 거의 없다. 뭐 난 이회독이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업 중에 질문이 없어요. 왜냐? 너무 많이 몰라도 그게 뭘 물어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막 깊은 고찰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 뭐 이렇게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학생이 그냥 모르는 것만 물어보면은 이거 잠깐만 요거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래? 풀렸지? 됐지? 이렇게 이제 보통 풀이를 할 텐데 그럴 때는 보통 선생님이 그냥 멋진 풀이를 이렇게 딱 풀어주면은 애가 그냥 와 선생님 잘 푸네 야 우리 쌤 대단하네 요런 거에 그칠 우려가 조금 있죠. 애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 실력에 따라서 모르는 거 그냥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이제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다가 숙제하다가 좀만 막히면은 그냥 놔버리고 그냥 별표 치고 그냥 치우거든요. 자,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팁을 좀 드릴게요. 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애가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뭐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 이건 그냥 별표 치고 그냥 물어봐야지 딱 보면 대충 압니다. 근데 초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 입장에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뭐 1단원에서 뭐 10단원 이렇게 있으면 뭐 각 단원별로 스텝 2가 메인이라 했죠. 그 후반 부분에 그 보면은 스텝 2 안에도 유형 번호가 있거든요. 뭐 유형 1, 유형 2 뭐 이렇게. 근데 후반 유형으로 갈수록 몇몇 단원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도 이제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스텝 2에 후반 부분 유형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스텝 2 안에 유형이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7번, 8번, 9번, 10번 유형의 각 마지막 문제들. 아니면 요 옆에 1등급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푼 흔적을 한번 보세요. 네, 그냥 너무 깔끔하다. 그냥 너무 그냥 별표 치고 치웠다. 이러면은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죠.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끝나면 딴 데 새지 마. 숙제랑 준비물 다 챙겼니? TV는 언제까지 볼 거니? 수업 시간에 딴짓 하지 마. 그 선생이 얼반자리인데 컴퓨터 게임은 딱 1시간 레벨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전부 다 풀어주는 수업. 나름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다 풀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녹여내는 선생님이 쓰시는 방법인데 뭐 제가 선호하는 풀이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 수업 시작 이렇게 하면은 문제 그냥 다다다닥 풀어주고 그냥 끝내거든요. 좀 재미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수업하시는 원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보통 그런 원장님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내가 짱이고 내 풀이가 최고니까 문제를 스스로 풀어낸 애들이라도 내가 그냥 풀어준 거 풀이를 봐. 더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 내 풀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주장 중에 두 번째로는 전부 다 풀어줘야 뭔가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전부 다 안 풀어주잖아요. 클레임 들어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 번째로는 뭐 쓸데없는 문제는 없다. 쓸데없는 문제도 문제 자체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맞는 말씀이라서 뭐 딱히 반박할 거는 없고요. 다만 이런 시스템이 가진 어떤 구조적인 한계 같은 건 좀 말씀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큰 이유로는요. 뭐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되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딱 시작하자마자 쭉쭉쭉쭉 풀이를 하고 끝내는 거기 때문에 수업이 조금 급박하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시간도 막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쭉 이렇게 풀이만 감상하다가 그냥 집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숙제하지 않으면은 그냥 학원에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항당 풀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블랙라벨 수상 같은 경우에 뭐 주 2회 2시간씩 이렇게 뭐 4주 동안 진행하면은 뭐 16시간이죠. 한 시간에 거의 15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뭐 쉬는 시간 생각해보고 뭐 선생님이 문제 읽어주고 학생들이 문제 읽어야 되고 요런 시간 1분 정도를 제외하면은 문항당 풀이 시간이 뭐 2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랙라벨은 문제에 따라서 선행을 끌고 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후행 문제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문항을 뜯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이런 방식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메가스터디, 자연계 에듀 뭐 이런 곳에 인강에 보면은 전 문항 해설이 꽤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의 강의가 이렇게 인터넷에 널리 올라와 있어요. 뭐 나는 몇몇 문항만 몰라 이러면은 그냥 유튜브 쳐보세요. 유튜브 블랙라벨 수학상 뭐 몇 단어 몇 번 문제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니까 요 영상을 좀 끝까지 보셔가지고 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좋은 방식으로 블랙라벨을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알아야 실패 없는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일종의 강의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오히려 문제를 푸는 시간만큼 이렇게 이걸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줘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어떤 학원을 고를지 제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블랙라벨을 거의 상시 가르쳤었는데 요즘은 블랙라벨을 되게 특정 시기에만 가르치죠.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딱 치자마자 블랙라벨 수학 상하를 오픈을 할 거고요. 겨울방학이 되면은 블랙라벨 수2를 오픈을 하고 여름방학이 되면은 블랙라벨 수원 혹은 미적분 뭐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제가 블랙라벨 수업을 깔 거니까요. 예비 고1들 많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업 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요거를 다 들어오라고 숙제를 내줄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한 10%도 다 안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셨으면은 굉장히 이미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인 팁을 많이 드릴 거고요. 혼자 공부하는 애들, 인강으로 공부하는 애들도 충분히 집에서 열심히 잘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요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열심히 잘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